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2025년 11월 4일 파워시황 화요일 방송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서머타임이 해제되다 보니까 조금 바빠졌습니다. 내용들 확인하고, 이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빠듯하게 된 점, 예, 라이브로 가야죠. 네, 그렇게 일단 보고, 일단 미국 시장 내용들과 점검해보면서 시장 흐름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생각보다 잘 견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AI만 보고 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우 약했고요. 나스닥이 주도했고, 러셀 2000 약했고, 반도체 쪽 강했고, 네, 그러니까 즉 결국엔 또 AI 중심으로 한 기술주만 지금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다. 결국에는 이게 핵심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뭐 계약이나 아니면 또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엔비디아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조금 이따 볼 팔란티어 이것도 지금 시간외에서 실적 그래도 잘 나왔죠. 예, 생각보다 잘 나오다 보니까 가이던스까지 괜찮네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강한 모습들 이렇게 뭔가 나 AI 있는데 이런 쪽들이 더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매크로 지표들은 되게 혼조세입니다. 뭐 아직까지 달러 살짝 강세, 10년물 국채금리도 상승. 그러니까 즉 예전에 흐름들 보게 되면 셧다운 기간 쪽안에 나오는 변화는 또 달라요, 지금요. 예, 그래서 좀 그렇다라는 쪽들이고, 환율도 1430원 그대로 유지돼 있고, 이쪽들이 좀 약해요. 지금 가상화폐 쪽들이 약합니다. 일단은, 저는 더 늘리지 않고 일단 관망 중입니다. 여기서 더 지금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쪽으로 있는데, 일단 조금 더 지켜보고요. 아무래도 이런, 여파들이 지금 돌고 들까 더 이상 금리에 대한 불안감들이 더 빨리 나오지 않겠다. 거기다 셧다운 또 이런 얘기들 같이 나오다 보니까 영향을 직격탄으로 가상화폐에 맞고 있네요. 예, 아무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눈치 보고 예, 늘릴 준비는 해 가야겠다는 쪽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유가는 61달러대 여전히 살짝 강하면서 유지가 되고 있고 요즘 보니까 가스가 급등합니다. 4.25달러 오랜만에 4달러대 이상에서 자리 잡는 것 같아요. 현역가스 강한 모습들이고 금은 다시 4,000달러대에서 왔다 갔다. 네. 밀리면 4,000대 밑에서는 관심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은, 구리 좀 약합니다. 그런 쪽에서 경기에 대한 또 기대 경기 쪽에서 기대가 보여지다가 다시 실망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그래도 한국의 야간 선물은 0.5% 상승. 와 이제 예전에는 2,000대는 0.5% 하게 되면은 좀 포인트 퍼센트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4,000대는 4, 5, 20 거의 이제 거의 뭐 1%면 40포인트씩 움직여요. 이거 적응해야겠죠? 네, 그런 쪽에서 오늘도 일단은 또 상승으로 출발을 하겠는데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적응을 하겠느냐? 예, 이거는 나중 얘기고요. 일단 지수 예측은 좀 제일 어려운 것 같고 지금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기 평선 맞아 그러면 그냥 뭐 그렇게 걱정을 해라고 하는 게 시작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저희는 불안해요.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 이거 좀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고점인 것 같아서 팔고 싶었고 팔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고 주식을 안 갖고 계시면 더 힘들죠. 아니 지수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중간중간에 팔았어요. 현금이 이만큼 있습니다. 지금 계좌에 60%가 6, 70%가 현금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주식은 가진 것도 없는데 주가도 빠르게 오르고 특히 오르다 보니까 저 꼭지 아냐? 하이닉스 벌써 달렸고요. 삼성전자마저도 점점 줄이고 있는데 계속 올라갑니다. 불안하죠.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그럼 나머지를 사야 되는데 나머지 그러면 샀는데 안 가면 어떻게? 지수는 또 반도체 중심으로 저렇게 가고 있는데 안 가면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안감도 쌓여 있고 참 이래저래 불편한 시장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다르게 반도체가 간다 그러면 반도체만 보던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게 조금 더 매매할 수 있는 여력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 단순하게 상승 종목, 하락 종목만 따진다고 하게 되면 항상 저희가 방어용으로 하락 종목이 여전히 높다는 쪽으로 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만 이끄는 상황들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기회 요인들로 찾는다. 그러면 수단매가 약하게라도 들어오고 있다는 쪽들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 되겠는데 어제 만약에 상대적으로 약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나 아니면 약보합 나오고 반도체만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 반도체만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아니 이거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도 수단매를 보면서 코스닥 쪽을 좀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약간 그런 변화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쪽도 너무 이쪽을 보면서 지수만 보고 아 이거 어떻게 이런 거는 예, 루저 게임입니다. 그런 쪽으로 보지 마시고 그러면 저거라도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대응하겠다라고 보시고 그런 관점 쪽에서 순환매도 계속 이용하는 게 지금 가장 해야 될 자세가 아닐까. 어떻게든 시장 따라가야죠. 예, 이렇게 강한 시장에서 무슨 역사적인 지수 한국 시장이 앞이 4자가 들어와요. 이러다가 5천은커녕 만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예. 또 이거 오버하고 있네요. 예.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강하게 추세가 유지가 됐었을 때 내가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미국 증시의 흐름은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강한 변화가 나오지 않는 게 일단 이런 것들이죠. 제조업 활동 쪽에서 49.1에서 48.7 제조업 부진합니다. 8개월 연속 위축되고 있고 50 미치고 여러 가지로 부진하다라는 쪽에서 제조업 위축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쪽에 대해서 부담감이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고 있고 게다가 미중 정상회담 관련된 쪽에서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아직까지 대부분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1년간 유예다 보니까 여전히 미국과 중국은 계속 그랬어요. 지난 1차 때도 합의했다가 한 6개월 만에 번복하고 깨버리고 그랬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강력한 완전히 우리 약속 그래가지고 이게 거의 너 안 지키면 우리 혼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일단 앞으로 동향들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됐구나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계속 얘기 나오는 거는 또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 얘기 나오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주택 등 일부분은 사실상 침체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는 금리 좀 내리라 라는 쪽에 대한 얘기겠죠. 예, 지금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게 금리로 인해서 높은 금리다 보니까 건설 쪽, 자동차, 내구재 같은 쪽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제대로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좀 뭔가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자꾸 이제 금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연준 의원들은 쭉 봤을 때 굴하지 않습니다. 굴수비 총재 굴하지 않아요. 지금 일단 어떤 결정을 내릴지 미지수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연준 의원들은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는 것들이 약간 좀 부담감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는 또 2%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계획에 따라서 아랍에미리트의 칩 판매 승인 소식 이렇게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일단 지금 중국까지도 열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한 번 더 강한 또 랠리가 한번 나오겠죠. 그런 쪽에서 또 이제 11월 말쯤 가게 되면 또 실적 나오겠죠.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기대감은 여전히 크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솔직히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GPU 26만 장 이것도 그래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도 이제 GPU를 거의 전 세계 3위 정도로 확보한 세 번째 국가 그래서 박수치고 좋아하는데 솔직히 가장 큰 승자가 어디입니까?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는 일단 계획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말은 그래요. 블랙웰 시리즈 딴 데 팔 거를 한국에 먼저 배정하다 보니까 당신들에게 선물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수요가 좀 크다 보니까 거기에 엔비디아 입장적으로 그런데 갖고 하더라도 먼저 팔 것들을 딱딱 확정시키면서 만들어 가게 되면은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약간 선심 쓰듯이 얘기하는 거 일단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는 한국은 이거 가지고 와서 GPU 딱 끓여놓고 박물관에 이렇게 보면서 저기 블랙웰 GPU래 할 겁니까? 활용해야 되겠죠. 활용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앞으로도 숙제가 많아요. 데이터 센터 짓고 거기다가 이걸 가지고 학습 능력을 배가시켜서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추론입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적으로는 그래 이거 GPU 블랙웰 시리즈 사갖고 너희 나중에 학습 다 하고 이제 추론하겠지. 추론할 때 그럼 당연히 우리 거 사주겠지 라고 하는 이런 관계. 그럼 거기까지 하게 되면 다시 루빈 시리즈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 거 팔 수 있겠지. 이런 상황 쪽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계속 또 돈독히 하려고 하는 거지. 엔비디아 장사꾼이 엔비디아의 그 입장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이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해야 되는 게 숙제입니다. 그럼 데이터 센터 만들고 건설하고 그 다음에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전력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전력 설비 이런 것들이 당장 더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모멘텀은
다르게 해외 시장과 다르게 우리는 이제 서남권 해안고속도로 이렇게 쭉 만들고 뭐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해남에 부동산 사러 가야 된다. 전라도 해남에 땅 사러 가야 된다. 그 의미가 이제 이런 쪽으로 보겠죠. 일단 그 지금 지방에 또 SK는 또 그 울산 쪽이죠. 이런 쪽으로 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활력소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걸 가지고 그러면 당장 필요한 에너지 쪽들은 한국은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까지 같이 동반으로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글로벌과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뭐든지 지금 에너지를 동원을 해서 데이터 센터를 돌려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에너지가 중요한 거고요. 거기다 들어간 전력 설비 전선지도 중요합니다. 그런 큰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하셔야지 단순하게 전력 설비에 올라갔다고 이게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조정시 이제는 또 내릴 기운 나오겠다.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춤주춤 하겠죠. 여기서 더 가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마저도 이런 식으로 전력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쉽게 꺾이지 않는 거라고 봐야겠죠. 전선이 좀 덜 갔다고 생각합니다. 전선, 전력 설비 그리고 에너지. 우리는 풍력 그리고 또 풍력은 국가 성장 동력으로까지 이끌어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태양광 이런 것들은 지금 오히려 모든 에너지가 다 필요하다는 쪽에서 봤을 땐 우리도 관심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 뭐 전선 전력 설비 이런 쪽들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민이 간 주가에서도 더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직도 어이가 없어서 참 일진전기 고평가라고 했던 이제는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아이고 참네.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보시고요. 그냥 시대에 맞게 매매해야 되겠죠. 거기까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쪽들은 TSMC 좀 강한 모습들이거든요. 또 가격 인상한다 라는 쪽들이고 6에서 10%대 이게 2나노는 아닙니다. 3나노에서 5나노 정도까지 되는 쪽들인데도 가격 인상을 한다네요. 삼성이 잘해야 될 텐데 이런 쪽인 것 같고 마이크론 폭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마이크론이 지금 5%대 올랐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선행 PR로 보게 되면 29배입니다. 30배 가까이 돼요. 이런 쪽을 마이크론을 사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폭발적으로 성공하면서 지금 뭐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PR 6배짜리인 SK 하이닉스를 사야 될까요? 이게 지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네 이러면은 뭔가 싼 거 빨리빨리 사야겠네라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빨리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쪽에서 PBR 얘기 이거 이제 그만할게요.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미국 시장의 중심은 또 이쪽에 있습니다. 강조를 몇 번 드렸던 샌디스크가 주축,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가 이게 HDD, SSD로 좀 강하게 들어가는 변화다 보니까 이쪽들이 메모리 쪽은 아마 마이크론보다 이쪽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이런 쪽도 변화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들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에너지 뭐든 급하다라는 쪽에서 블룸에너지 또 올라갔습니다. 잘 보셔야겠죠. 블룸에너지는 추세가 저렇게 강한데 라고 하지만 성과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들로 보셔야 될 것 같고 테슬라도 요즘 안 빠져요. 계속 또 갔다 강한 모습들입니다. 지금같이 피지컬 AI 시대에 테슬라만큼의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그러니까 이거를 테슬라만큼 모델을 따라가려고 지금 현대차가 열심히 발동을 걸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도 있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포드나 나머지는 GM은 그렇게 뭐 강하지 않네요. 최근에 다시 매물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급등을 아마존 4%면 급등이라고 봐야겠죠. 오픈 AI와 380억 달러 규모의 단연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서 또 이제 중간에서 임대 계약 나오는 사이퍼 마이닝. 이 회사도 좀 보기는 했었는데 그냥 뭐 갔으니까 잘 가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빅테크 기업들이 좀 주춤합니다. 실적 발표 뒤에 좀 별로 재미가 없어요. 메타도 1.6% 하락하고 보니까 알파벳은 회사채를 발행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알파벳이 회사채 발행해서 채권 발행해서 AI 하겠다라는 것과 아니 메타가 하겠다고 하는 것과 뭔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두 회사는 똑같이 채권 발행하겠다고 하는 회사거든요. 메타는 맞아요. 알파벳은 우와 자금 잘 발행해서 그거 가지고 AI 잘하겠네 올라가요. 되게 특이한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큼의 플레이를 잘 하느냐.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게 되면 메타를 그렇게 좀 물론 알파벳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 쪽에서 메타는 약간 좀 저커버그를 좀 희화화, 약간 비꼬는 그러니까 CNBC 보다 보면 매번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아니 젊은 애가 사업을 하면 얼마나 저보고도 많이 늙었어요 지금. 근데 그런 그러니까 개인 회사 측으로 좀 하면서 뭐 프라이빗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미국은 평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앞으로 잘해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좀 메타가 자리만 잡게 되면은 또 단기 가격 메리트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쪽인데 이건 또 보아야 될 것 같고요. 팔란티어 실적 발표했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시간외로 3, 4%대 또 쭉 올라갔는데 이거 볼까요? 실적 잘 나왔고요. 그리고 또 가이던스까지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팔란티어 아까 보니까 딱 여기서 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딱 주춤하는 모습들인데 일단 신고가고요. 단기 저항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봐서는 이렇게 신고가요. 조용히 신고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막 예전처럼 막 떠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저희 에어클래스에서도 이런 자리 때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이어가는 모습들 좀 지켜보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성과가 안 나오게 되면 문제죠. 아무리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얘기 나오는 게 테슬라보다 비싼 종목 손들어 보세요. 저요 팔란티어 팔랑팔랑 이러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팔란티어 680배입니다. 지금 얘기한 PR이. 테슬라보다 아니 나를 누가 너 너무한 거 아니요? 뭐 서로 그러고 있지만 그래도 고평가의 대명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정부 쪽으로 AI 활용되는 모습들 나오다가 이제 민간 쪽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생각보다 가파르게 그러니까 지금 EPS가 0.2달러가 그래요. 0.17에서 0.2달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보다 확 올라간 거 아닙니까? EPS가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눈높이 맞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사업자에서 눈높이도 못 맞춘다 그러면 가차 없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폭락이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정도다 그러면 여전히 가야 될 것 같고 상업용 매출이 제대로 나오고 있다. 이쪽에 대해서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들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들도 AI가 연결되면서 성과 나온 것들 관심 가질래? 라는 쪽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양자 컴퓨팅 이쪽들은 또 낙폭을 두 자릿수로 나오면서 빠졌습니다. 투자 의견 하향 쪽이 나오기 시작하죠. 다른 것보다 실적 발표하는 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이번 주에 나오죠. 오늘인가 내일에 나오는 것 같은데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일라이릴리가 지금 네덜란드 쪽에서 비만 치료 시설 투자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킴벌리 클락 M&A 이슈가 나왔는데 주가는 좀 빠지네요. 이런 모습들이고 머크도 주가는 4%대 좀 약한 모습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전반적으로는 이쪽도 일라일리 빼고는 좀 다 좀 주춤했다 이렇게 보는 게 바이오 쪽들의 시각인 것 같고요. 나머지 히스토리 쪽들도 뭐 지금 재미없는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우주개발, 위성통신, 드론 이런 쪽들은 다 매물 쪽에서 좀 낙폭이 좀 컸습니다. 그리고 또 오클러 뉴스케일도 9%대 빠지네요. 그래서 특별히 탄력, 요거는 자리 쪽에서 한번 반등을 시도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오클러 같은 경우도 지금 분위기 보게 되면은 요거죠. 시간으로는 좀 돌아가려고는 하는데 요렇게 찍고 돌아가는데 지금 저항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항대가 있다 보니까 들어가는데 좀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밀리죠. 아마 요 정도쯤 오클러 같은 경우는 110달러대 초반대 여기까지는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110달러대 초반대 요 상태에서 자리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한번 자리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뉴스케일도 거의 비슷하겠죠? 뉴스케일은 지금 한 38달러대 이 정도쯤에서 잘 짓지 않는지 보고 거기서부터 38달러면 여기까지 열어놔야할까요? 여기서부터 만약에 대응한다 그러면 38달러? 한 35달러대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자리겠네요. 거기서 한번 흐름 갖추는지 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내용들은 비트코인도 낙폭 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제대로 반응 못하고 있고 서클, 코인베이스 다 약한 모습들이다. 이런 쪽들이 눈길이 가서 이어진다. 결과는 지금 미국 시장이 혼조세다 보니까 제대로 반응한 게 별로 없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뉴스 한번 또 쭉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이 잘 돼요. 수출이요. 그래서 지금 수출 쪽들은 10월달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조업일수가 짧았지만은 그래도 뭐 이렇게 3.6% 증가할 정도까지 나옵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6월달부터 5개월 연속으로 증가가 들어오고 있고 누가 제일 잘하냐? 반도체와 선박.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이쪽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11월달 수출은 더
놀라울 수가 있겠죠. 이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반도체, 이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뭐 꺾이지 않을 것 같고, 나머지 선박 그리고 또 그런 쪽에서 좀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쪽의 변화가 나올지를 또 체크를 해야 될 거고, 한번 세부적으로 볼까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쪽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선박 수출 강하고 석유 제품 컴퓨터까지 이런 쪽까지 늘렸다가 결국에는 IT 쪽이죠. IT와 석유 선박 이럴 것 같은데 자동차부터 이렇게 철강 이런 쪽들 가전까지 수출 별로 안 좋다. 이런 쪽들로 보면서 저 얘기는 많죠. 지금 이 상황에서 업황 바닥이다 보니까 철강주 사야 된다. 무슨 업황 바닥이다 보니까 석유화학 사야 된다. 예. 왜 그런 고생을 하고 계세요? 예, 좀 가슴 아파요. 이런 거 보게 되면. 바닥이면 내가 어떻게든 저점을 잡고 딱 버티고 있어야 그다음부터 올라가는 걸 본다. 아니, 저점인데, 저점에서 이러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걸 가지고 매수 기회라고 하면서, 야, 그럼 시장은 또 저쪽에서 막 댄스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기만 암울한 지역, 거의 뭐 슬럼가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냥 기다리게 되면은 나는 용이 된다고요? 예. 그런 매매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하게 되면은 아주 그냥 보초병 정도만 두셔야 되지. 이런 걸 가지고 철강조 지금이 바닥이다. 일단, 예. 예, 그냥 완전히 내가 피해 다니는 거죠. 피해 다니는 거. 그렇게 매매하시면 돈 나중에 움직일 때 보셔야지. 지금 여기다가 그걸 대응한다? 말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클리컬가 지금 가치 투자를 한다면서 PBR 기준으로 따지면서 그렇게 매매했던 사람들, 지금 말씀드릴 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반도체 하닉스 막 20만원대 중반, 15만원, 20만원대 비싸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비싸서 다 나갔어요, 지금요. 그리고 나선 결국엔 돌고 돌아서 그러면, 그래. 석유화학 쪽 구조조정 끝나니까 이제부터가 바닥이야. 그래. 철강주 이쪽도 이제 내년부터 구조조정 중국에서 끝나고 그렇게 되면 내부터 올라가. 예. 그냥 그렇게 매매, 다른, 자기 시각이 그러면 그렇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확산을 시키다 보니까 괜히 엄한 사람들 고생시키려고 전 그게 더 걱정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물론, 그 가치 투자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잘 버티고 이어가면 좋겠죠. 그거 봐라. 저보고, 뭐라고 나중에 욕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투자를 못하겠습니다.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성장주가 퍽퍽 달라서, 무슨 한 달 만에 2배가 되어 있는 상황 쪽에서, 왜 그렇게, 가야 될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자꾸 딴지 걸지 마세요. 그런 분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존 웹 서비스가, 그분이 그랬어요. 저보, 일진전기 고평가니까 저한테 정면 도전을 하더라고요. 예. 한번 붙어볼까요? 네. 일진전기 여기까지 와, 35,000원대 고평가라고 팔라고 하면서 저한테, 네. 네. 지금 주가 어떻게 돼 있죠? 예. 그렇게 분석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지금 경기도 고양의 세 번째 AI 데이터 센터를, 들어간다라고 하다 보니까, AI 인프라 전쟁이 불붙는다. 이제 AI 한국이 데이터 센터 허브로 들어온다. 라는 쪽들. SK는 서남권의 오픈AI와 서남권의 집중 투자. 이런 쪽들. 엔비디아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AI 소모벨트 이것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게 되면은, 이제 GPU 갖고 온 거 가지고 그냥 국 끓여 먹는 거 아니다. 예, 지금 투자를 하고 성과를 내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이거를 좀 계속 이끌어 갈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력 설비 전선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에너지 한국은 신재생 에너지까지 다 같이 챙길 수밖에 없다. 그런 쪽에서 아마 우리나라 모델을 많이 보고 또 해외에서는 자기네들도 약간 플러스 알파 그래서 해외가 뭐든지 에너지가 필요하구나. 그런 쪽들을 계속 더 바꿔가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국민연금 브라보. 예, 국민연금 저희도 잘못하게 되면 저희 다 지금 돈 주다가 끝날 것 같은데 고령화 되다 보니까 올해 200점 벌어서 점점 더 성과를 낸다. 아유, 이거 어딥니까? 그래서 올해 수익률이 20%가 넘었대요. 글로벌 연기금 중 1위. 야, 그 지수가 1위를 찍더니 코스피가 1위를 찍더니 이런 것도 1위를 찍네요. 감사합니다. 운영하신 분들. 예. 저희도 좀 잘 불려주세요. 예. 저도 직장 생활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가 있는데 국민연금에. 예. 그래서 놓으다 보니까 화이팅. 예.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비중 조정들은 잘 하시겠죠.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지금부터 요겁니다. 이제 정기국회가 국정감사 끝나고 예산 전국으로 접어들면서, 그래서 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속도가 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보면서, 일단 지금부터는 이제 기존의 정부안이 35%보다 낮은 최고세율, 그래서 한 25%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러면서 좀 여러 가지
세제 개편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나오는 게 부자 감세. 아, 이거 참. 이거 프레임 좀 갖다 붙이지 마세요. 무슨 뭐 우리가 네, 또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최고 세율들은 계속 좀 낮춰줘야 저희도 배당 투자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앞으로 요게 움직이기 시작해서 요게 좀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주사나 뭐 증권 쪽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움직일 수 있는 배경들이 되겠다. 한 쪽들도 같이 연결시키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내용들까지 보게 되면은 강했던 종목들의 특성상 일단 유리기판이 오랜만에 움직이기 시작해요. 장중에 나왔던 얘기가 삼성전기가 브로드컴량 반도체 글라스 기판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유리기판 아니 막상 삼성전기는 빠져요. 네. 그 전날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막상 밀리고 나머지 종목들 뭐 피롭틱스 뭐 이런 쪽들 강하게 움직이면서 장비 쪽들이 먼저 들썩들썩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뭐 아마 두 축은 삼성전기, SKC로 많이 가지 않을까 싶긴 하고 거기다가 유리기판은 이제는 이제 볼 때가 됐다고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이제 플레이어들이 관심이 조금씩 더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캐파를 늘리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에어클래스에서도 소개시켜드렸지만 캠트로닉스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JNTC 유리의 강자 이런 회사들이 더 핵심이라고 하면서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습니다. 네, 주가는 어떻게 네, 그렇게 보시면서 뭐 물론 피롭틱스 좋겠지만 저는 이쪽이 더 끌립니다. 라고 보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정국 쪽입니다. 그래도 또 이슈가 있다 보니까 강화했고 실적 발표 잘 됐고 그러다 보니까 방산 쪽에서 움직였다고 말할 것 같고요. 전력설비, 네. 엔비디아 GPU 26만 장을 공급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전력설비 전선으로 나가는데 효성중공업, 네. 어제 의도치 않게 여러분 경제TV에서 장모님 얘기하다가 제 단가가 공개가 돼버렸는데 뭐 그냥 다 그래요. 뭐 예전부터 뭐 저 다 줬다 갈 때부터 그때부터 모아왔다가 이제 너무 빨리 가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스탑돼서 아무것도 못한 거죠. 좀 정리하고 요건 끝까지 가야지 했던 물량들이 너무 주가가 빨리 올라가니까 이거 뭐야.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고 뭐 또 한 달 사이에 막 100% 난 종목들도 있어요. 뭐 두산 이런 것들도 이거 뭐 이 정도면은 두산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죠. 지수사인데 저거 저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두산은 여전히 CCL의 강자인데라고 했는데 거의 한 달 반, 거의 100% 됐어요. 100만 원 넘어가다 보니까 뭐 이런 종목들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투자 아이디어 잘 잡고 지금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지구력의 시대입니다. 지구의 힘, 네. 잘 끌고 가야 됩니다. 지구력, 예. 중력 딱 맞춰갖고 이거는 이 정도는 잘 끌고 가야지라고 하는 쪽들은 끌고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귀에 팔랑팔랑 이거 뭐 고평가다 뭐 이런 얘기 아니면 요거 많이 올랐으니까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네 그래 하는 순간 주가는 매도가 나가고 이제 돈 벌었어라고 생각하지만 잘못하게 되면 더 벌 수 있었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팔랑팔랑 싸게 샀고 이거 지금 시장의 중심인 것 같고 일단 갈 때까지 가보자. 끝까지 투자 아이디어 만들 때까지 가보자. 네. 고점 많이 올랐다고 이제 좀 쉴 겁니다라고 하게 되면 팔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팔랑팔랑 팔란티어도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조정 나오게 되면 내가 그럼 가다가 좀 팔아먹은 게 있는데 나오게 되면 좀 더 사야지 뭐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올라가게 되면 저 중간에서 하게 되면 단가 올라가는 거 아니요. 왜 그걸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단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내 수량도 늘어났는데 그럼 갔다가 다시 신고가가 난다. 더 좋아지는 걸 가지고 단가가 올라가니까 무슨 뭐 내가 만약에 조선중공업 나는 30만 원대 사 있으니까 지금 200만 원이다 보니까 이거 뭐 어디 사진 찍어가지고 뭐 박물관에 기증하실 겁니까?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180만 원대가 들어왔다. 가짜리 들어왔네. 그러면 추가 매수하게 되면 30만 원짜리가 뭐 150만 원대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이러다가 만약에 300만 원 갔다. 그러면은 두 배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면 그럼 계좌를 따로 분리해서 보시든가 그러면 단기 계좌를 사시든가 장기 계좌 딱 있다 보니까 마음에 들어 행복해 그러시면 되게 괜찮습니다. 그럼 단기 계좌를 사시면 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다 활용하시고 대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저희 중간중간에 잠깐 제가 폭주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회수도 조금 요즘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저를 저격하시는 분들이 좀 나와서 제가 살짝 좀 흥분을 했습니다. 근데 들어와 뭐
토론 논쟁 좋습니다. 예, 근데 결국에는 그러면은 잘못 봐서 그렇다 그러면 사과하시나요? 전혀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 보게 되면 사과해야죠. 예, 저도 예, 한미반도체 그리고 또 한화위전 반대로 와가지고 잘못한 거 사과하는 사람들인데 잘못한 건 잘못했죠.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 보고 잘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본인 장비 쪽들이 좀 안 좋습니다. 약간 분위기가 뚱해요. 어제 보니까 CT에서도 꺾더라고요. 한미반도체마저도요. 그래서 그런 쪽들인데 어둠의 시기고 또 잘 대응할 수 있게 봐야 되겠죠. 거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예, 오늘 저희 파워시황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도 또 7시 반에 또 계속 이어갈 겁니다. 근데 자료가 조금 늦어서 조금 좀 살짝 늦을 수도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시장 따라갈 수 있게 같이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잘 눌러주시고 예, 그리고 저희도 오늘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주의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